먼저 북한 소식입니다. 한 달 전에 북한 압록강의 홍수가 굉장히 크게 있었죠. 그 피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감추려고만 하는 김정은 정권의 모습부터 보시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혜택과 조치들, 그리고 공산주의적 미풍에 대하여 한국 쓰레기 언론들은 날조 자료를 계속 조작해내면서 우리 정권과 영상에 손상을 주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략 선전이고 엄중한 도발이며 여러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희 TV조선이 어제 뉴스9을 통해서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고 오늘 조금 전 국정원도 사실상 인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동안 자강도 지역에서만 2,500명 넘게 희생됐다는 게 앞선 보도였는데 복구 과정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3,500명에서 많게는 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 기자님, 지금 수해 때문에 전염병까지 번져가지고 4,000명에서 더 피해도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수해를 입고 나면은 그 후에는 뒤처리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시신 처리 과정에서 이게 늦어지면은 부패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7월 말 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물어서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 처형된 간부 중에서는 당서열 30위권인 군수 전문가를 맡아왔던 이 강봉훈 노동당 책임비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이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임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렇게 현지 지도자들이 처형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들에게 수해 책임과 함께 비리나 직무 태만 같은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총살 얘기하셨는데요. 그 얘기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김정은이 관계 당국자들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었죠. 그때 모습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이 증폭된 문제, 나타난 피해단들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취재 결과 이 수해 지역의 책임 간부, 우리나라로 지금 도지사격도 포함되어 있고요. 20-30명이 한꺼번에 총살당한 게 확인됐다 납니다. 워낙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자강도는요, 특히 이제 지난번 화면에 나왔던 장면은 자강도가 아닙니다. 자강도는 이 군사시설이 많습니다. 네. 땅굴들이 많아요. 지하시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 홍수가 나면서 치명적이었죠. 이 지하에 전부 다 물이 찬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특히 자강도에는 지금 러시아에 제공되는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당분간 아마 이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것들이 등등 이번에 처형하게 된 여러 가지 핵심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이 러시아에 지금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게 이 물이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데 문제는 이쪽 압록강 주변에 어떤 이 제방이 너무 낮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국 쪽으로 갈 물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부 사람들이 문제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이 무기 개발에 힘쓰는 바람에 결국 치수를 못한 그런 결과가 결국 이뤄졌는데 그 책임을 결국은 이 책임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작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될 김정은은 뭐 아무런 얘기도 없고 보트 타고 뭐 그러고만 다니고 있고 실무자들 20-30명을 총살 처형했다. 이런 정말 다른 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탈북 외교관인 리일교 참사는요. 이런 김정은의 즉흥적인 공포 정치 때문에 간부들이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간부들이 이제 그 체제에 많은 합류를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즉흥적인 경질, 이 즉흥성,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최근에 풍물 피해 나서도 그 사회 현장에서 경질시키고 막 정말 간부들 자체가 언제 먹이 떨어져 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소위 말하는 수령님이 계실 때 그 했던 그 충성심은 이미 90년대 수령님 소거와 더불어 다 사라졌고.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부 동요를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더 공포 정치를 심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혜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그리고 지도자급 각 지역의 지도자급에게 모든 걸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저항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저는 간부들에게 다 돌려가지고 저렇게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 것 자세는 정말 잘못됐고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에는 주민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야 되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책들을 그리고 저런 총사령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이 또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